리처드 기어 주연의 귀여운 여인은 모든 게 완벽한 갑부 남성이 우연히 몸파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영화는 디즈니 대표가 각본가를 압박해 원작의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들을 핑크빛으로 순화시킨 버전입니다. 삭제된 장면을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죠. 영화 귀여운 여인 덕분에 리처드 기어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의 20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렬한 눈썹과 다부진 몸, 그리고 불같은 성격으로 남성적이고 섹시한 이미지가 강했죠. 실제로 그는 20대 시절 실베스터 스텔론과 사소한 일로 충돌해 큰 손해를 봅니다. 당시 리처드 기어는 스텔론과 함께 영화 플랫부시의 군주들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텔론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무거운 가죽 재킷을 입고 으스대며 촬영장에 들어와 마치 자신이 최고로 위험한 남자인 듯 행동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특히 싸움 장면 리허설에서 기어가 스텔론을 너무 세게 잡았고 스텔론이 살살하자고 경고했지만 무시당하자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점심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 안에서 식사하던 스텔론의 옆자리에 기어가 앉았고 손에는 머스타드와 마요네즈가 잔뜩 묻은 치킨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텔론이 흘릴 것 같은데 라고 하자 기어는 안 흘릴 거야 라고 답했지만 결국 머스타드 한 방울이 스텔론의 허벅지 부근에 튀었고 스텔론은 기다렸다는 듯 기어를 팔꿈치로 가격해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제작진이 말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스텔론은 기어와는 절대 함께 못한다고 선언했고 감독은 결국 스텔론 편을 들어 기어를 하차시켰습니다. 그 역할은 페리 킹이 대신 맡았고 기어는 이 사건으로 할리우드 기회를 한동안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연극 무대를 통해 연기력을 갈고 닦으며 조연으로 조금씩 이름을 알렸고 이후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남성 매춘부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인기가 오르던 시기에 황당한 소문에 휘말리죠. 바로 저빌 루머였습니다. 그는 성적 쾌감을 위해 항문에 쥐를 넣었다가 잘못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미국에는 저빌 스토핑이라는 성적 판타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몸이 길고 날렵한 설치류를 직장에 넣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기어는 이 루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문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 방송에서 언급할 정도였죠. 어떤 칼럼니스트는 저빌 스토핑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루머 자체를 부정했지만 한창 이 이야기가 퍼질 당시 스텔론이 기어를 의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어는 꿋꿋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광과 신사가 흥행하며 골든글로브 후보에도 올랐지만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상대역 데브라 윙어가 촬영 현장이 불쾌했다고 폭로하며 기어를 짐승 같았다고 비난한 겁니다. 기어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데브라를 칭찬하며 파트너로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 데브라는 매니저 없이 제작진과 직접 부딪히며 상처를 많이 받았고 결국 기어에게까지 반감을 가졌지만 훗날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기어는 혹시 아직도 내 얘기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라며 웃으며 사과를 받아줬죠. 하지만 기어도 서광과 신사 촬영 중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연 루이스 고셋 주니어와의 몸싸움입니다. 그는 무술 장면을 완벽하게 찍기 위해 매일 훈련했지만 루이스가 제대로 동작을 숙지하지 못해 재촬영이 반복되자 결국 화가 나 배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루이스는 촬영장을 떠났고 대신 흑인 무술 고수가 대역을 맡았습니다. 이틀 뒤 돌아온 루이스에게 기어는 사과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기어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 귀여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작 결말은 에드워드가 비비안을 놀이개로만 여기고 떠나는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디즈니 회장이 해피엔딩으로 바꾸자고 강하게 주장했고 최종 영화는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며 끝나게 됩니다. 이 결말 변경으로 원작의 약물 중독 설정, 폭력 장면 등이 삭제되었고 영화 제목도 OST 프리티 우먼에서 따오게 되었죠.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의 케미는 완벽했고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며 기어를 할리우드 섹시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후 수많은 연문설에 휘말렸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은 건 17살 연하 슈퍼모델 신디 크로포드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둘은 한 파티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3년 뒤 라스베가스에서 즉흥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신디는 남색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반지를 끼고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언론은 이를 위장 결혼이라고 의심하며 기어가 동성애 루머를 덮기 위해 여성 동성애자인 신디와 결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디는 동성애 가수 KD 랭과 파격적인 화보를 찍으며 루머를 정면 돌파했지만 부부 사이에는 아이 문제와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4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리처드 기어는 본드걸로 유명한 캐리 로웰과 연애를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후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11년의 결혼 생활 끝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기어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내향적인 반면 캐리 로웰은 매우 사교적인 성향이어서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서 계속 부딪혔다고 알려졌죠. 사실 리처드 기어는 할리우드 스타치고는 상당히 폐쇄적인 인물입니다. 영화 홍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화려한 파티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불교 행사였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네팔과 인도를 여행하며 스님들을 만나 티베트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후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으며 달라이 라마와도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티베트 사원에서 평범한 신도들과 함께 지내며 불교 교육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이 굳건한 신념이 그의 연예계 생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그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특히 티베트인 차별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곧바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할리우드 투자 조건에 리처드 기어를 캐스팅하지 말 것을 명시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제외됐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중국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촬영 중인 중국 감독이 도청이 불가능한 전화를 걸어와 이대로 가면 저는 앞으로 일감을 못 받게 된다 며 출연을 거절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어는 이를 쿨하게 받아들이며 30년간 충분히 성공했으니 이제 작은 영화에 나와도 괜찮다고 말했죠. 이후 그는 블록버스터 대신 독립영화나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 위주로 활동을 이어갔고 불교와 채식주의 생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2011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사찰 음식을 극찬하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리 로웰과 이혼한 뒤 그는 70대의 나이에 다시 한번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무려 34살 연하의 알레한드라 실바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차이를 이유로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지만 사실 알레한드라는 스페인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레알 마드리드 부회장을 지냈고 전 남편은 광산 재벌이었습니다. 알레한드라는 이전까지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했지만 리처드 기어를 만나 진정한 삶을 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는 남편을 따라 불교로 개종하고 채식주의 식단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낳고 가족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기어는 여전히 할리우드보다 자신의 신념과 가정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선택과 정치적 발언들이 결국 그를 할리우드 메인스트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리처드 기어가 사실상 퇴출당한 진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스스로의 신념과 선택으로 인해 궤도가 바뀌었지만 동시에 그는 후회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지금의 그는 전성기 시절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기어는 여전히 과거의 명성을 등에 업은 배우지만 현재는 더 이상 흥행 블록버스터의 주연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작품,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영화, 그리고 인권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등에 출연하며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주류 시스템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티베트 문제, 난민 지원, 환경보호단체 후원 등 그의 사회 참여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넘어 인권운동가 리처드 기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을 선택하면서 그가 감수해야 했던 건 분명합니다. 한때는 시나리오가 쏟아져 들어오던 배우가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 문제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현실 말이죠. 특히 중국 시장이 세계 영화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기어의 이름은 대형 스튜디오 리스트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본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지만 나의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영화에 출연하고 싶진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면에서도 그는 화려한 할리우드 파티 대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알레한드라 실바와의 결혼 후 그는 젊은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육아에 참여하고 스페인과 미국을 오가며 비교적 한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채식주의를 고수하고 아침 명상과 요가를 일상처럼 실천하며 건강을 관리하죠. 한편 그의 팬들은 귀여운 여인이나 사관과 신사 속 로맨틱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를 여전히 추억하며 그가 언젠가 다시 대형 스크린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는 예전처럼 주류 할리우드에 복귀할 계획이 거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명예와 성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결국 리처드 기어가 할리우드에서 멀어진 이유는 단순히 나이, 이미지 변화, 흥행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신념,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전성기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고 그 길 위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리처드 기어다운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